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직전에 이 하드웨어 개발 환경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이제 그 문서를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MCU를 뭐 어떤 제조사든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안 썼었다고 하면 이걸 찾는 것도 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나 다른 문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찾고 가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문서라고 했던 게 이제 데이터 시트하고 레퍼런스 매뉴얼이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트는 MCU의 기본적인 스펙이죠. 하드웨어 구성하고, 그리고 또 뭐 전자적인 사양, 뭐 패키지 사양,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8비트 MCU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니까 데이터 시트 안에 이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는 내용까지 하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안에 이런 기본적인 사양하고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는 상세한 설명, 그리고 레지스터 내용까지 데이터 시트 하나에 다 있었습니다. AVR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데이터 시트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능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시트 안에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리가 돼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따로 있고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더 복잡한 칩들은 뭐 TI에 뭐 DSP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가 있고 레퍼런스 매뉴얼이 쪼개져 있어요. 또 각 챕터마다 뭐 DMA, 타이머, 워낙에 칩이 더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은 더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DMA만 해도 꽤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문서들을 찾기가 또 쉽지 않겠죠. 어쨌든 데이터 시트하고 레퍼런스 매뉴얼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서고, 이거는 제조사 이제 사이트에 가서 지금 이후에 제가 한번 가볼 텐데,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칩 정보 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중요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매뉴얼 같은 경우는 바로 링크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탭 중에 다큐멘테이션 탭이 있어요. 요 아래 가보면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어요.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매뉴얼은 한 번 더 탭에 들어가서 레퍼런스 매뉴얼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사 사이트 ST죠. 그래서 만약에 그 MCU를 새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조사 사이트 가서 이런 필요한 문서들을 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프로덕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저희 거는 메인스트림 MCU입니다. 그러니까 ST의 그 또 그룹 중에서 메인스트림 MCU고요. 여기에 STM-C0 시리즈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0 시리즈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죠. 이 C0는 어떤 걸 타켓으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모토가 그거죠. 8비트 CPU를 32비트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게 STM-C0다. STM32C0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8비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체 시리즈 중에 제품 군 중에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STM32C0
C031 C6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도 또 서브 이제 제품군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네. 그럼 요 시리즈에서도 또 상세하게 나눠집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로덕트 셀렉터 항목에 가서 또 이렇게 스펙별로 또 상세 스펙별로 비교하면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칩을 아니까, 이름을 아니까 여기 316C6 그러면 이렇게 실제 해당 MCU의 프로덕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은 얘의 기본적인 이제 스펙들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칩을 선정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우선을 봐야겠죠. 이게 뭐 동작 전압은 얼마고, 클럭은 얼마고, 그리고 뭐 ADC가 몇 비트짜리가 있는지, 그리고 뭐 UART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뭐 하나의 I2C, 두 개의 UART가 있고, 그리고 싱크로너스도 지원을 하네요. 예, 그리고 하나의 SPI 최대 24메가 bps,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내부 블록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내부 블록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내부 블록도도 봐서 타이머도 여기 16비트짜리가 뭐 몇 개가 있고, 뭐 PWM 몇 채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한 거를 보려면 데이터 시트를 봐야겠죠. 데이터 시트는 아까 그 PPT에 있듯이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볼 수 있고요. 예. 데이터 시트에는 이제 대략적인 하드웨어 구성하고 목차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면, 여기에 이제 각 패키지 모델별로 기본 사양 중에 뭐 어떤 그 컴포넌트의 개수라든가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이 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어떤 패키지 썼을 때 뭐가 안 되고 뭐 개수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여기만 봐도 패키지가 지금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뭐 웨이크업 핀 같은 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다른 거는 거의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그러니까 핀 수가 32핀에서 28핀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웨이크업 핀이 뭐 이렇게 하나씩 뭐 하나 줄어들었죠. 네. 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어떤 것들은 뭐 특정 하드웨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표를 보고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 MCU 블록도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블록도보다는 좀 더 상세하죠.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블록도를 볼 때 이런 걸 보는 것도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부에 이렇게 뭐 버스 구조라든가 페리페럴이 어느 버스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코텍스 M0 플러스죠. 이게 코어죠. 그럼 이 코어에 여러 페리페럴이 붙기 위해서는 버스가 여러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 매트릭스는 여러 개의 버스를 중재해주는 역할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AHB, 이건 이제 하이스피드 버스입니다. 고속의 버스고, APB는 이제 페리페럴 버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클럭이 낮죠. 예, 그래서 하이스피드 버스, 그리고 이건 페리페럴 버스. 그래서 요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코어는, 이 버스는 이제 어떤 특정 그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어가 이걸 통해서 쭉 HB, HPB 거쳐서 타이머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버스 이외에 여기 요건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그 GPIO 포트 같은 경우에 버스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코어에 연결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코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거를 볼까요? 간단하게 매프 4 시리즈 412의 데이터 시트. 예, 이거는 좀 더 고성능 칩입니다. F4. 여기에 블록들을 한번 볼게요. 내부에 이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는 버스도 여기는 클럭 속도까지 표시가 되네요. 예, 그리고 아까 좀 다른 부분이 GPIO 같은 경우에 이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쵸? 예. 근데 코텍스 M0 플러스는 이 코어 안에 있는 무슨 IO 포트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기존 요거보다는 고속으로 GPIO 제어가 되겠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칩을 볼 때도 이런 버스 구조는 사실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근데 그 버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 라인이 여기도 보면 APB1이 있고 2가 있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DMA1에 있고 DMA2에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주변 장치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하고 DMA를 쓸 때 UART가 있고 여기도 UART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UART 선정을 할 때 여기 두 개를 하고 DMA를 다 쓰겠다. 그러면 하나의 버스에서 DMA가 이제 동시에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버스에 같이 몰리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몰릴 수가 있죠. 몰리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지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게 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고속의 오디오 데이터나 이런 것들 DMA로 쏘고 있는데 같은 채널에 다른 DMA가 같이 섞였으면 어찌됐든 그 DMA도 그 각각 개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많이 한 버스에 몰리게 되면 뭐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예, 레이턴시가. 그래서 그걸 분배를 하는 거죠. 뭐 오디오는 이쪽 버스를 쓰고 여기도 버스 속도가 또 다르네요. 여기는 50Hz, 여기는 100Hz. 그러면 좀 더 고속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쪽에 버스에 붙은 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버스 구성이나 그 다음에 DMA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펌웨어를. 네. 그리고 이런 블록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클럭이라든가 GPIO, 뭐 DMA. 예. 그러니까 여기 단순 이제 설명만 돼 있죠. 기본적인 기능 설명만 돼 있습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 네. 여기도 타이머도 각각의 타이머가 있고 이게 레졸루션이 몇 비트고 뭐 업다운이 된다거나 업만 된다거나, 예. 그리고 DMA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느냐.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타이머와 연동해서 여기서 어떤 특정 이벤트를 발생해서 주기마다 뭘 하고 싶을 때 DMA로 전송해서 뭘 하고 싶을 때 이 이벤트 연동이 안 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이런 옵션들이 다릅니다. DMA 하는 거나 그리고 뭐 캡처 기능이 이건 4채널이고 1채널이고. 예. 그러니까 타이머마다 이런 각각의 사양들이 다르니까 이런 걸 하나씩 다 확인한 다음에 실제 회로에 설계가 돼야겠죠. 안 그러면 회로 다 만들고 났는데 DMA 연동이 안 되네.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설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트에 기본적으로 빠르게 기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고 패키지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와 핀 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많이 보는데 각 핀에 대해서 이제 기능 핀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MCU들이 그 특정 핀엔 특정 기능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몇 가지는 옵션으로 바꿀 수 있죠. 모드를. 그래서 해당 핀이 어떤 그 내부에 페리페럴과 연결이 돼 있는지 기능 핀으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 ST의 그 STM32 큐브죠. 이런 툴들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엑셀에다가 다 하나씩 놓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핀 번호하고 이 기능들을 다 엑셀에 넣어요. 놔서 내가 만약에 타이머 뭐 1을 써야겠다. 그럼 1번 핀 타이머 1로 사용 이렇게 체크.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제 다 체크를 했죠. 핀 맵을 할당을 할 때 엑셀을 이용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큐브 MX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이 쓸 수 있는 핀 없는 핀 다 이제 찾아서 설정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아졌죠. 아무튼 데이터 시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뭐 파워의 뭐 캐패시터 연결이나 이런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뒤에 전자적인 사양들, 정기적인 사양들. 여기서 이제 최대값과 일반적인 사용 시에 이제 그 값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최대값이죠. 최대값이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오퍼레이팅 컨디션. 여기 보면 VDD, 그러니까 동작 전압이 뭐 최소 2에서 3.6 요 사이에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3.3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낮은 전압에도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최대 주파수, 동작 주파수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기 뭐 브라운 아웃 리셋 이런 거는 이제 전압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리셋이 걸리는 기준 전압이 뭐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입력 전압에 대한 그 사양입니다. 입력 전압. 여기 GPIO 이거는 이것도 전류 소모 관련된 거죠. 그리고 어떤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고 쭉 뒤에 가다 보면은 그쵸, 여러 사양들이 있고 이 뒤에 가다 보면 IO 포트 속성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VIL과 VIH 이거는 로우로 인식하는 전압 레벨이죠. 그리고 하이로 인식하는 전압 레벨. 그러니까 로우로 인식하는 전압 레벨은 최대 VDD-IO에 곱하기 0.3. 그러니까 이게 3.3이라고 하면 3.3 곱하기 0.3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 로우 신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컴포넌트랑 연결할 때 특히 뭐 5V 메인 어떤 5V가 아니고 여기 외부에 입력되는 신호가 전압 레벨이 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여기에 충족을 하는지 로우로 인식하는데 충분하는지 하이로 인식하는데 충분하는지 그렇죠? 만약에 하이로 인식하는 전압이 0.7 곱하기 VDD-IO가 3.3이다. 그럼 3.3 곱하기 0.7V 이상 무조건 올라가야지 하이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뭐 IO가 5V 톨러런트 하냐? 그건 뭐냐면 GPI 이 핀이 이 MCU는 3.3V 동작하는데 GPIO에 5V 입력이 들어와도 되느냐? 들어와도 된다 하면 5V 톨러런트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 위에 핀 여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보면 IO 스트럭처가 FT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 FT가 뭔지 아마 나올 겁니다. FT 여기 보면은
FT는 5V 톨러런트한 IO다. 예, 5V 톨러런트는 5V 입력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V 컴포넌트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 핀이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GPIO 핀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5V 톨러런트 아닌 핀에 5V 입력을 받아버리면, 예. 아무튼 데이터 시트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문서들은 이 다큐멘테이션 탭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중요한 문서 중에 레퍼런스 매뉴얼, 예, 레퍼런스 매뉴얼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항목 중에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하면 레퍼런스 매뉴얼 제대로 들어가지 않네요. 여기 제가 네, 여기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매뉴얼. 예. 이게 지금 F4네요. 이거 말고 네, 여기 레퍼런스 매뉴얼 얘를 다시 클릭을 하면 얘는 페이지가 엄청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얘는 페이지가 좀 줄이면 쭉 내리면은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800페이지가 넘어요. 800페이지가 넘고 얘는 각각의 페리페럴의 기능에 대한 이제 레지스터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각 기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장치들에 대해서 기능 설명하고 이런 지금 보시면 레지스터 각 비트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AVR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시트에 요 레지스터 맵이 있고 이 레지스터 맵을 보고서 하나하나 이 레지스터에 이제 비트를 세팅해 가면서 펌웨어를 작성을 했죠. 근데 이 ST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도 많고 그 라이브러리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만약에 MCU를 새로 다룬다고 하면은 여기 이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이런 문서들은 볼 필요가 있죠. 뭐 플래시 여기에 기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예, 뭐 용량하고 어떤 플래시 구성, 그 다음에 섹터 구성,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섹터 구성 있고, 어떤 레이턴시 이것도 보면은 뭐 48메가까지는 레이턴시가 두 개의 HCLK 클럭 레이턴시가 발생한다는 거고 24메가까지는 원 클럭에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UART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매뉴얼을 저는 제가 관심이 UART라든가 관심이 가는 곳에 문서를 대부분 많이 뭐 시간 날 때 이렇게 찾아봅니다. 예. 근데 굉장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펌웨어를 짤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자, 데이터 시트 레퍼런스 매뉴얼 이게 가장 이제 필수적인 문서가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문서라고 보면은 에라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라타 문서는 새로운 MCU를 쓰게 되면 반드시 이게 색깔을 바꿔야 돼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문서입니다. 에라타 문서. 예. 제가 예전에 이 에라타 문서에는 뭐가 있냐면 칩에 대한 버그 정보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회피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MCU도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버그. 근데 그거를 출시하고 나서 나중에 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거는 그냥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데이터 시트에는 이 기능이 된다고 했는데 동작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펌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다. 혹은 이거는 회피가 안 되니까 다음 버그 수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시트대로 그대로 작성했는데 동작을 안 해. 그러면 에러 테스트에 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100%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특히 신규 MCU를 선정할 때는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라타 문서도 동일하게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에라타 시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에라타 시트를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파트, 어떤 칩들이 이제 유효하다, 이 문서의 내용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마킹, 이게 버전이 되겠죠. A 버전, Z 버전, 실리콘 리비전 코드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요소가 이 아래에 이런 디바이스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에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스테이터스에 리비전 AZ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칩 버전이죠. 이게 처음에 만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거,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APA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A는 제약은 있지만 워크어라운드 어베일러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는, 예, 그러니까 펌웨어적으로 이 제약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예, 회피할 수 있다. N은 제약이 있는데 no workaround available.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능을 쓸 수 없다. 예, 쓸 수 없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설계한 기능이 N 상태다. 그러면 사실 절망이죠. 네. 다시 회를 떠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초기에 나온 버전들은 이 C0도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P는 뭐냐? 에라는 있는데, 예, 부분적으로 워크어라운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겠죠. P 같은 경우도, 예, P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이거는 개선이 됐다, 없어졌다. 예, 제약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개선이 된 리비전된 칩을 쓰면 이 워커라운드 상관없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칩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리비전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혼재될 수가 있어요. 예,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이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특히 N, 네, N으로 돼 N과 P, 예, 그리고 리비전 Z로 오면서는 다 대부분 개선이 됐네요. 예, 개선이 뭐 안 된 것도 있네요. 예, 보면 N돼 있는 것 중에 PC 14번 핀이 48핀 패키지에서는 HSE 외부 클럭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죠. 예, 얘를 실제로 연결했다고 하면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리비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칩 패키지에 리비전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A인지 Z인지.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걸렸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읽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페이지밖에는 안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상세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회피하는 방법들, 워크어라운드 이렇게 나오죠. 네, 어떤 식으로 워크어라운드 하면 된다, 회피하면 된다. 근데 이것들이 아마 대부분 이 ST 같은 경우는 할 라이브러리에 이 워크어라운드들이 코드로 구현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하고 얘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할 드라이버에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워크어라운드가 회피 방법이 적용이 돼 있는지. 예, 그럼 뭐 여기서 워크어라운드 방법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버전이 예전 버전이라서 대응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노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는 MCU 기능 이외에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활용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꼭 이 MCU가 아니더라도 다른 MCU의 그 애플리케이션 노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도 할 수 있구나, 또는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플리케이션 노트, 네,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오디오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DAC를 이용해서, 그래서 C0에 뭐 DAC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디오 출력을 DAC로 할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예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구현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뭐 오디오 출력이면 뭐 오디오 혹은 뭐 다른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EEP롬을 에뮬레이션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꼭 이 MCU에 해당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건 5개일 뿐이고 29개가 됩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EST 프로텍션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많이 되죠. MCU를 할 때 EST 프로텍션을 하는 방법들, 예, 뭐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방법, 바리스타를 쓰는 거, 네, 뭐 바리스타 쓰는 거, 뭐 저항으로도 할 수 있고 캡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쭉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나씩 쭉 읽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꼭 저런 어느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 이외에 이제 프로그래밍 매뉴얼, 이거는 내부 코어에 대한, 예, 코어텍스 M0죠.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을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는, 암코어는 암사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ST에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암코어는 암사에서 설계한 거를 ST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MCU가 달라도 똑같은 코어텍스 M 이제 제로를 썼다고 하면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 물론 좀 옵션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예,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 그 외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들도 있고요. 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은 뭐 이 C0가 어떤 컨셉으로 나온 칩이다, 뭐 홍보 자료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읽어볼 만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이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와 레퍼런스는 이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에라타 문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노트나 그 외의 문서들은 이제 필요할 때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그리고 이건 ST에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제조사에서 제공해준 문서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 또 문서를 봅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나 이런 것도 다른 제조사 MCU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MCU에 있는 페리페럴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를 힌트를 이런 데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직접 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미리 예제 형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